아유, 부타님 멉니다. 네. 지금 뭐네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고창 고인돌 휴게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다가 저기 선한 부자님이 진짜 하고 계시다는 영광의 감자탕 집을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늦은 저녁을 먹고 또 나주 혁신도시를 또 내일 잠깐 갔다가 올라올 텐데,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지방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는 지방 소멸에 대한 그 견해를 좀 여쭤봤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 미국 부동산은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뭐 4848 뭐 양도세를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매기지도 않고, 양도세가 다 이연이 되고 뭐 종부세 이런 것도 없고 재산세가 좀 일부 있을 정도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것도 뭐 거기는 부동산 변호사 등기 비용 뭐 선임 비용 $1,000면 된다는 것 같던데. 취득 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미국은 이제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 주별로 좀 차등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과 부분들, 그게 취득이든 양도든 간에 네.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 그 자체 지금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를 투기꾼으로 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부동산 거래가 조금 막히면 가장 사실 타격이 있는 건 지자체랑 그리고 세수를 받아야 되는 중앙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국민들한테 삥 뜯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 팔게 만들어. 사고 팔고를 하면서 그 세금을 착취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반대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데 결국 도시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랄까 세금을 굉장히 이렇게 완화해준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그 세금, 그러니까 그들의 부동산 투자 자금이 결국 국토를 개발시킨다. 그렇게 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도시는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든다. 도시는 승리한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도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금을 써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많이 원합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 뭐 매입 임대 사업자, 뭐 주택 임대 사업자, 뭐 이런 게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건설을 통해서 또 국가가 또 뭐랄까 얻어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평택의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는 주붕에서 다 턴키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고덕은 LH가 공기업이 하지만 결국 송도도 그렇고 포스코가 송도를 다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바란단 말이에요.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은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괴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가 특히 좀 더 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바라는 거는 민간의 참여를 원하긴 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민간의 참여는 원하는데 민간이 그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이 이제 중앙이라든지 혹은 지자체 모두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혹은 이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이제 투여되고 있는 나머지 재화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바라보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만 생각해도 돼요. 사실 미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모여서 만들어서 달러를 생산해서 이거를 이제 미 정부한테
사람한테 빌려주는 형태인 거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결국 민간이 공공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익숙하단 말인 거죠. 네. 우리는 이 두 개의 정치 문화 자체가 아예 스타트부터 아예 달랐기 때문에 이 괴리가 또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우리나라의 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디벨로퍼에 대한 인식 부분이에요. 이 디벨로퍼와 투자자의 경계선 자체를 너무 좀 좁게 설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그리고 디벨로퍼는 하되 투자자는 하지 말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개발은 하되 수익은 가져가지만은 이건 사실 예를 들면 너 이제 삼성한테 너네 핸드폰은 만들었지만 싸게 팔아 원가만 받아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같아요.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은. 네. 이 기업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전반에 깔려 있고, 이게 국민들의 대부분 무주택자라든지 혹은 소득이 적은 분들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편에 서줘야 표를 받는 방식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자체에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인식이 바뀌는 시점은 사실 벌써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짐으로 지금 이렇게 인식을 이제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다만 그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네. 근데 향후에 근데 이거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네. 또 기존의 세대들 우리 윗세대부터 우리는 세뇌를 받듯이 그렇게 부자들은 나쁜 놈이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아버지 엄마가 우리 갭 투자 한번 해보시려고 말했을 때 설득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조적으로 계속해서 굳어져 왔던 교육 시스템을 받아왔던 사람들한테는 절대 네. 통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 시스템이 이제 바뀌는 거는 항상 우리 정부가 해왔던 건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규제를 풀어줬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싶으면 이거 규제를 해왔었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거의 반복이 그냥 재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왜냐면 그 중간 틈에 네.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셨거나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소모하셨던 분들은 네. 사실 수익 구간이 완성되기 전에 견디기가 힘든 시기가 찾아올 거니까요. 그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전에도 제가 수업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하강과 이제 상승의 곡선이 이루어진 그 중간 틈이 있다고 하면 네. 어떤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기간이 10년, 20년일 수도 있어요. 네. 이 기간은 누구도 못 맞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같이 이제 변동이 와서 조금이라도 좀 이 공급 수요 곡선이 맞춰지고 있으면은 이제 하락이 온다, 본격적으로 하락이 크게 올 거니 네.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무리 봐도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네.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일시적 공급량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 들어가셔서 25년 이후의 공급량을 보세요. 네. 24년, 25년 이후에 네. 공급이 절벽이 와요. 네. 없단 말이죠. 그쵸. 그냥 전세 세팅만 잘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 가격대의 부동산, 특히 수도권 중심이나 혹은 광역시에서 메인 입지에 이 가격대의 물건을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 반영이 제일 먼저 된다는 게 제가 자산이 먼저 반영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릴 때 네. 아직 물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자산에. 맞아요. 그 인플레이션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전혀 시작도 안 되죠. 일단 다른 이제 이제 기초 소비재라든지 뭐 필수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자산은 결국에는 나머지 이것들이 싹 다 반영되고 나서 네. 월급 바로 직전 단계에서 필수재에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안전자산 많이 오르거든요. 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당장 부동산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놓는 사람들 자체도 물건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딱 멈추면 네. 그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도 이제 다시 출연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반등밖에 오지 않아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완전히 받쳐준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려면 네.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들의 일단 안정되어 있는 공급량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만 네. 네네네. 103%를 초과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반 도시들의 지금 어느 정도 초과됐다 하는 게 102%에서 105% 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옥탑방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아파트 부분은 필수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죠. 지옥고, 맞아요. 반지하, 맞아요. 옥탑방, 고시원. 네.
그렇다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공급량 일시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중심으로 몰려서 나온다고 해서 이게 하락이냐? 네. 언론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겠죠. 네. 언론은 그게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일단 저렴한 물건들이 팔려서 내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내년 초 중반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합 기간이 한 1년 똑같이 1년 반 이상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전세가 다시 풀리는 25년 때부터 다시 또 급등하는 기간이 다가올 확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장기적인 물건을 하실 거면은 지금 당장 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물건, 이게 법인 물건으로 해서 거래를 하실 거면은 미리 지금 물건을 그냥 봐두셨다가 네. 내년 이제 원래 학기 바뀔 때마다 이제 저렴한 물건은 출렁이거든요. 네. 그 학기 바뀌기 직전인 12월쯤에 매수를 하셔서 잔금을 대신 길게 가져는 방식 택하셔라. 결국 부동산의 정책이 미국과 한국이 이게 달라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봉사활동 해라. 그런 거죠. 네, 개발은 하되 봉사활동해라. 네네. 돈 너무 많이 벌지 마라. 신나지 않게 해라. 그 정도만 요런 거라는 벌어라는 거잖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과 현재 환경들을 또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져가고 내년에 가져갈 사람들은 학기 초 되기 전에 12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이럴 때 담아라.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미국은 아니 뭘까? 결국 전 정치인 것 같아요. 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를 따로 놓을 수 있느냐, 따로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예전에는 정치와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마, 우리 경제 얘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경제 위에 정치가 있어요. 저는 그래 정치 경제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주고 있던 거를 네.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당장 내일부터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네.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면 당장 전기차 판매 수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소비력이 약해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경제 구조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와 경제를 전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당장 영향을 받는 걸 좀 이게 체감하지 못한다 뿐인 거지, 우리가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경제를 논할 수 있는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진 않았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전기차가 이게 배터리가 문제네요. 7%밖에 없어요. 아니 충전하려다가 이미 다른 데서 충전하고 있어요. 다른 네, 데서.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오늘의 그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님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얘기도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